자, 화학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왜 화학 반응을 하겠니? 생명체가 화학 반응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내 몸에 필요한 어떤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때? 해야 되고, 혹은 생명체도 어때?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물질과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합니다. 다시 생명체가 살아있다.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기도 하고 모두 필요하기도 해.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잖아. 그걸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복잡한 화학 반응을 해야 된다고. 됐어 안 됐어? 됐지.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언니 둘이 어때? 합쳐지면 누가 되는 거야? 아이유가 되는 거야. 누가 된다고? 아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면 아이유가 됐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아이유 별로예요? 자, 뭐야?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거는 복잡한 반응이야? 아니면 단순한 반응이야? 복잡한 반응이지. 그럼 복잡한 반응일수록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 에너지를 열로 어때? 환산을 하잖아? 열도 에너지니까. 세포가 열을 어때? 엄청나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포는 손상되고 죽어요.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돼 안 돼? 그러니까 에너지는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때? 다 받으면 세포가 어때? 죽거나 손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응 경로를 바꿔줘야 돼. 다른 경로로 낮은 상태 에너지로 어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화학에선 촉매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촉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뭐하는 물질? 촉진하는 물질을 뭐라고 얘기해? 촉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생명체는 요 화학 반응을 수행할 때 뭐를 필요로 하냐면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뭐가 필요하다고? 효소가 필요하다고. 알았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효소가 필요하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 글자로 1학년 때 이거 배우지 않았니?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이건 생물에서만 쓰는 용어야. 알았어?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을 뭐라고 얘기해? 물질 대사라고 얘기해. 그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되는지 모르겠다. 알았지? 됐지? 자, 그러면 너희가 1학년 때 그래도 중요한 거 웬만큼 다 배웠거든? 화학결합 중에서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화학결합이 뭐 있어? 1학년 1학기 때 배웠어. 아니, 화학결합. 화학결합. 그 화학 반응이고, 화학결합이 뭐 있어? 공유결합.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자연계에서 가장 센 결합이야. 뭐라고? 가장 강한 결합이 뭐라고?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왜 하는 거지? 원자과 전자수를 어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안정하기 위해서 어때? 공유결합을 하니까 그 공유결합을 강제적으로 어때? 파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불안정해지겠어? 안정해지겠어? 열나 불안정해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혹시 여기서 화학 선택한 친구 있어요? 화학? 화학에서 배울 거야. 알았어? 공유결합 다시 배울 거야. 알았니?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공유결합을 가볍게 끊어주는 애가 누구란 얘기야? 효소란 얘기야. 강력한 결합인데. 알았습니까?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일단은 요게 생물의 특성에서 모든 특성의 전제 조건이야. 물질 대사가. 알았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생물의 특성? 세포로 되어 있다. 이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세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세포 분열을 해야 되지. 세포 분열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단백질도 필요하고 핵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그럼 이걸 만들어야 되겠지. 무기물로부터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물질 대사를 하지 않으면 세포도 나발이고 못 만들어.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전제 조건이 얘야. 그래서 별표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특징은 물질 대사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거든. 있거든. 그지? 그러면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런 애들의 어떤 특징은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생명 현상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뭘 갖는다고요? 생명 현상. 알았지? 근데 생명 현상만 딱 들어도 뭔가 애매모호하지. 맞아? 그게 뭐야? 첫 번째가 세포라고.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 맞지 그지?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거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무슨 단위라고 나왔어? 무슨 단위라고 나왔어? 구조적 단위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책에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니? 그지? 그리고 무슨 단위라고도 나왔어? 기능적 단위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맞지? 그러면 구조적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긴 걸로 봐서나. 알았어?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하는 짓으로 봐서나 기본 단위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니? 지울게. 자 그러면 생물 중에서는 하나의 생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여러 개의 어떤 세포가 어때? 모여서 만들어진 생물도 있니 없니?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단세포 생물이 있어. 오케이 말이? 뭐가 있다고? 단세포 생물. 괜찮니? 윤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무슨 세포도 있어? 무슨 세포도 있어? 다세포 생물도 있어. 자, 그러면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생명체야. 세포 한 개가 생명체인 경우가 단세포야, 그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네가 구조가 간단하니 복잡하니? 간단하지. 세포 하나가 생명체니까, 그지? 그럼 이런 애들은 뭐가 있을까? 세균이 있어, 일단. 세균은 무조건 뭐야? 단세포야. 알았지, 그지? 세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는 줄 아니, 혹시? 이것도 알아도. 박테리아라고 얘기해, 박테리아. 뭐라고 얘기한다고? 박테리아. 알았지? 이제, 야, 2학년이나 됐으니까 좀 유식하게 좀 배우자고. 알았어? 자, 세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박테리아. 가장 하등한 생물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이거보단 조금 고등한 애가 있어. 핵이 있는 애가 있거든. 얘는 핵은 없어. 알았어? 핵산은 있지만 핵이 없어. 알았지? 핵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 맞아? 너희들 뭐 집신벌레 들어봤니? 집신벌레 들어봤지? 그 다음에 아메바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런 애도 단세포 생물이야. 알았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란 얘기야. 그지? 맞아 안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자 중학교 3학년 때 뭐 뭐 배웠어요? 세포 분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죠? 그러면 이 단세포 생물은 그때도 어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얘가 분열하는 어떤 체세포 분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생식이에요. 알았죠? 다세포 생물의 어떤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죠? 생장이죠, 생장. 맞아, 안 맞아? 그지? 우리가 여러분들 생장기 있죠? 키도 크고 막 그러죠? 그지?
그거는 다세포 생물한테 체세포 분열은 목적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생장이라고, 자라는 거라고. 하지만 단세포 생물의 목적은 뭐라고? 번식이라고, 번식. 근데 자기랑 어때? 똑같은 자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부모하고 자식이 똑같은 거야. 그런 자식 낳고 싶니? 너랑 똑같은 애? 아 진짜야? 스스로 굉장히 사랑하시는군요.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 내 자신과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 싫어. 알았지? 자,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반면에 이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하나가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모여서 유기적으로 어때? 얘가 생명체가 되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뭐하고 뭐가 있어요? 동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누가 있어요? 식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럼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죠? 조직이 되죠. 맞아요?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죠? 기관이 되죠. 맞죠? 근데 동물만이 갖고 있는 구조가 기관이 모여서 뭘 형성해요? 네? 기관계라고 하는 걸 형성합니다. 이 뒤에 이제 기관계 나오거든요. 알았죠? 그죠? 그리고 이 기관계가 유기적으로 또 모여서 생명체를 만들어주거든. 그 생명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개체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개체. 알았죠? 그죠? 그래서 이 기관계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동물만 갖고 있는 특징이야. 동물만 갖고 있는 특징이야. 오케이? 자, 반면에 이제 식물은 이 구성 단위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 세포하고 조직까지는 똑같거든. 근데 식물이 갖고 있는 식물만의 단계가 바로 뭐예요? 조직이 모였을 때 조직계라고 하는 걸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알았지? 그지?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되는 건 공통? 기관이 모여서 얘는 기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바로 뭐가 돼? 개체가 돼요. 알았죠?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익숙한 어떤 용어가 뭐야? 세포 말고 기관이야, 기관. 알았지, 그지? 그럼 기관은 여러분들 뭐 심장 들어봤어요? 심장, 그지? 그 다음에 위 들어봤어요? 콩팥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뇌 들어봤죠? 그러면 이 심장을 뭐라고 얘기해? 순환기관이라고 얘기해. 맞아? 그 다음에 위는 뭐라고 얘기해? 소화기관이라고 얘기해. 콩팥은 뭐라고 얘기해? 배설기관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뇌는 뭐라고 얘기해? 신경기관이라고 얘기해. 그지? 그러면 얘네가 모여서 뭐가 돼? 기관계를 형성할 거 아니야. 얘가 심장과 혈관이나 혈액이 모여서 뭐가 돼? 순환계. 위하고 간이 모여서 뭐가 돼? 장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화계. 신경계. 맞아? 배설계. 이렇게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지? 자, 반면에 식물의 어떤 기관은 심플해. 식물은 심플해. 뭐하고 뭐밖에 없냐면 잎하고 줄기랑 뿌리랑 꽃이 있어요. 이게 식물의 기관이야. 알았어?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꽃을 무슨 기관이라고 얘기하니? 야, 꽃이 필 때는 얘네가 뭐 하는 어떤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 번식하는 시기야. 번식. 알았지? 그래서 이 꽃을 우리는 무슨 기관이라고 얘기해? 생식기관이라고 얘기해. 생식기관. 무슨 기관? 무슨 기관? 생식기관. 알았지, 그지? 야,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이 어떤 거, 남자는 정소를 갖고 있고 여자는 뭘 갖고 있어? 난소를 갖고 있지. 그게 생식기관이지. 맞아? 얘는 꽃을 갖고 있다고. 맞아? 그럼 사람의 팔, 다리, 머리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체세포지. 얘네들이 전부 다 어때? 체세포로 어떻게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 있지. 기관이지. 이거를 식물에서는 무슨 기관이라고 얘기해? 그냥 무슨 기관? 영양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양기관이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어쨌거나 동물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도 세포가 어때? 모여서 만들어지는 체계화된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이거 반드시 알아둬. 1학년 때도 나왔던 거니까 공통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세포 생물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거는 뭐예요? 동물과 식물의 교집합. 알았지? 동물과 식물의 교집합의 단계만 쓴 거야 이게.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체계화 구조라고 얘기해.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 체계화 구조라고 얘기해. 많이 좀 써. 많이 좀 써야 돼. 졸린 것 같아. 자, 됐어요? 뭐 창문 좀 열어줄까? 답답하니? 괜찮니? 자지는 마라. 자, 그러면 거기 지금 물질대사 나왔어? 안 나왔어? 물질대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물질대사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야. 자, 물질대사는 생체 내 무슨 반응이라고? 생체 내 무슨 반응이라고 했어? 화학 반응. 알았지, 그지? 얘는 생체 내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얘기하고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단순하다라고 했어요? 복잡하다라고 했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에너지를 많이 주면 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때? 많이 안 주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물질이 바로 뭐라고? 효소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잘 들어. 잘 들어. 화학 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화학 반응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무조건. 그러면 모두 다르냐면 에너지가 달라. 물질이 달라지지 에너지가 달라져. 무조건이야, 이건. 과학에서 무조건 반드시 이런 건 들어가면 어때? 오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거는 무조건이야. 반드시 알아도. 알았어? 물질이 달라졌다. 에너지는 무조건 다르다. 그럼 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질 수도 있지. 에너지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오늘 첫 시간이야.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을 수도 있지. 그러면 생성물 되려면 에너지를 뭐 해야 돼? 흡수해야지. 배웠잖아. 최근에 배웠잖아. 기말고사 범위에도 들어갔잖아.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맞아? 반면에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어때? 낮은 경우도 될 수 있지. 그럼 에너지를 뱉어내겠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무조건 에너지 출입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출은 나간다라는 얘기고 입은 들어간다라는 얘기니까 이 출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발열. 입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 흡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지? 그래서 화학 반응은 무조건 발열 아니면 흡열이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 대사도 발열 아니면 흡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또 하나 팁 하나 알려줄게. 자, 분자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요? 에너지에 비례. 다시 분자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에너지량에 비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저분자가 있을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이 저분자가
결합을 통해서 어때? 무슨 분자가 될 수도 있어. 고분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것도 화학 반응 아니니? 맞죠? 그러면 저 분자는 분자 크기가 작잖아? 분자 크기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많어 적어? 적어, 그지? 맞아? 그럼 반면에 고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 사이즈가 크니까 에너지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 돼. 맞지? 그러면 저 분자가 고분자가 될 때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빨아들여야 돼.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들어간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에너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 열로 표현할 수도 있어, 없어? 있거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 흡열이라고 얘기해. 됐어요? 됐어? 그러면 얘가 고분자가 된 거잖아. 이런 어떤 짜잘한 놈들이 이런 덩어리가 된 거 아니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분해야 합성이야? 분해라고 해야 돼? 합성이라고 해야 돼? 어려운 거 물어봤구나, 내가. 야, 이런 짜잘한 애들이 알갱이가 덩어리가 됐다니까? 분해야 합성이야? 그치. 왜 이렇게 수줍어해? 합성이라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전자가 붙어. 산소는 떨어뜨려. 이거 뭐야? 너 좀 약간 어려운 건데? 전자를 받거나 산소를 버려. 산화원원 반응 배웠잖아. 뭐야 이거? 환원. 히읗히읗히읗이지? 맞아, 안 맞아? 이가 돼야 안 돼? 되지? 자, 이런 거를 생물에서는, 생명과학에서는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해. 무슨 작용이라고 얘기한다고? 동화작용이야. 알았지? 그럼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죠? 생성물이 된 거고 얘가 반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에너지량은 반응물이 커요, 생성물이 커요? 생성물이 커요. 그죠? 맞아, 안 맞아? 맞아. 자, 그런데 자, 하나 참고로 얘기할게. 에너지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물질이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해. 알았어? 그러면 물질도 안정하길 원할까, 불안정하길 원할까? 안정하길 원하겠지. 그러면 이런 합성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나 환원 반응이나 혹은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까,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걸까? 억지로 하는 거지. 그래서 흡열 반응이 적었잖아, 종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안 해, 얘는 절대. 알았어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 동화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동화작용이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은 식물이 빛을 흡수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분을 뭐 하는 거죠? 합성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광합성이라고 얘기하지. 맞아? 그리고 또 우리 몸에서 성장기 때 특히 단백질 뭐 해야 돼? 합성해야 되지. 그러니까 합성자가 들어가는 용어가 들어가면 뭐야? 동화작용이야. 어렵지 않지?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가장 기본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고분자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필요에 따라서 저분자로 쪼개지는 경우도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맞아? 자, 화학 반응에서 왼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반응물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을 어때? 생성물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아까 내가 분자 사이즈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결정된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면 고분자가 에너지가 큰 거야? 저분자가 에너지가 큰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주변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런 어떤 덩어리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어떤 알갱이로 어때? 쪼개졌잖아. 쪼개졌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합성이라고 해야 돼? 분해라고 해야 돼? 어? 분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이럴 때는 얘와 역반응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환원이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어? 네 글자로 세포 호흡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래서 자, 아싸라비아 세포 호흡이 여기에 해당이 되네. 자,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거나 농사를 지어서 먹거나 어쨌거나 쌀이나 밥 같은 걸 먹어 안 먹어? 빵 같은 거 먹어 안 먹어? 먹지. 근데 그게 에너지를 만들면 뭐가 돼? 쓰레기가 되지. 그 쓰레기를 뭐라고 얘기해? 노폐물이라고 얘기하지. 무슨 노폐물이라고 얘기해? 물질대사 노폐물이라고 얘기해. 그지? 맞아, 안 맞아? 줄여서 대사 노폐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들어본 적 있지? 대사 노폐물. 안 들어봤어? 그래서 세포 CO2하고 물이 그래서 어때? 버려지는 거잖아.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버리죠? 어디를 통해서 버리죠? 네? 폐를 통해서 버리죠. 사람 같은 경우는.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물은요.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버리죠. 맞아, 안 맞아? 이해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어때? 흡수할 수 있도록 쪼개는 것도 뭐야? 소화라고 얘기하잖아. 소화도 이 대사야. 알았니? 요거를 물질 대사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이화 작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됐어, 안 됐어? 됐어, 윤준아? 이해가 됐니? 은서? 은서? 은서는 고척이구나. 혜빈이? 혜빈이도 고척이구나. 이해됐어요? 고척은 요번에 잘 봤어? 동학과? 그냥 그랬어? 그냥. 자, 빨리 봐봐. 지금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에너지를 쓴 거야? 아니면 어때? 에너지를 얻은 거야? 들어갔잖아. 들어갔잖아. 에너지 쓴 거야. 알았어? 얘는 에너지를 쓰는 반응이고 얘는 에너지를 어때? 얻는 반응이야. 그러면 이거의 목적은 뭐야? 에너지야? 에너지 수단이지. 그럼 동화작용의 목적은 뭐야? 물질이 목적이야. 이해 안 가니? 이해 안 가면 안 간다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000원이 있거든. 그 돈 10,000원을 가지고 어때? 맛있는 고기를 샀어. 그러면 나의 목적은 고기야 아니면 돈이야? 굉장히 어려운 예를 얘기했니? 고기 아니니 고기? 그럼 여기서 돈은 뭐냐고? 수단이잖아. 이 동화작용에서 에너지는 수단이야. 그럼 이걸 왜 썼냐고? 얘 때문에 쓴 거지. 그래서 동화작용의 목적은 뭐예요? 에너지가 아니라 물질이에요. 물질 합성이 목적이에요.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빵이야. 빵은 어때? 유기물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가 쪼개지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뭐로 돼? 물이 돼. 맞아? 그러면 빵은 우리가 먹는 거야, 버리는 거야? 먹는 거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얘로부터 만들어졌을 때 얘는 어때? 체내에서 체외로 버리지. 그치?
그럼 얘가 목적물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버리는 거니까. 목적은 여기서 뭐란 얘기야? 아, 얘가 쓰레기 될 때 얘를 어때? 생성할 수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화작용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 생성이에요. 쓰세요. 에너지 생성이라고. 서연이 잘 보여? 어? 관민아 졸려? 괜찮아? 자, 됐니 안 됐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이 어때? 일어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어떤 게 관여한다고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맞죠? 그럼 봐. 이 광합성이 동화작용의 예라고 했지? 이때 필요한 요소 뭐야? 광합성 요소. 알았어? 그리고 단백질 합성할 때도 어때? 필요하지? 단백질 합성 요소 필요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거에 어떤 거? 발열 반응에 필요한 어떤 세포호흡에 관여하는 효소도 있어 없어? 있겠지. 세포호흡 효소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얘는 소화효소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맞죠? 반드시 필요해. 알았지? 알았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지? 그리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왔지. 야 여기 봐. 별표해놔 이거. 이 그림. 이 그림은 주구장창 잘 나오는 그림이야.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지금 여기 간단한 물질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간단한 물질은 여기서 에너지가 높다란 얘기야 낮다란 얘기야? 낮다란 얘기야. 이렇게 써줘. 됐어? 반면에 크고 복잡한 물질 같은 경우는 분자 사이즈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얘는 고에너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러면 얘로 될 때는 에너지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그럴 때는 부족한 에너지 차이만큼 주변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겠죠. 따라서 무슨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흡열 반응이 필요한 거죠. 맞죠? 맞아 안 맞아? 흡열, 합성, 환원. 됐어? 이러한 대사를 무슨 대사라고 얘기한다고?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한다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높이가 에너지량에 어때? 비례한다라고 보면 돼 안 돼? 된다란 얘기야. 됐어요? 자, 반면에 복잡한 물질이 간단한 물질로 어때? 쪼개지게 됐을 땐 분해죠? 이때는 에너지가 튀어나오니까 뭐예요? 발열 반응이고요.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가장 많이 드는 얘가 뭔 줄 아니? 얘가 CO2랑 물이야. 간단해 보이지 않니? 근데 이 복잡한 물질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자, 포도당의 화학식 정도는 이제부터는 외우자.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야. C6H12O6. 딱 봐도 어때? 덩어리 같이 보이잖아. 맞아 안 맞아? 알아야 맞아? 알아 괜찮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세포흡과 소화가 어때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라고? 물질대사고, 모든 어떤 생명현상은 물질대사가 어때? 일어나지 않으면 다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자. 생명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3가지 실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서 잘 봐. 대사를 2가지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 지금 어때? 좀 외워둬. 첫 번째 이제 광합성 반응이 있어.
그 다음에 세포 반응이 있어. 이 두 가지만 많이 나오니까 미리미리, 그지? 자, 광합성은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반응을 했을 때 이때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필요하지. 맞아? 빌에너지가 필요해. 맞아요?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죠?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알았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때 서비스 차원에서 뭐가 발생을 하죠?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 세포업은 뭐냐? 이거 뒤집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된다고. 세포업은 반응물의 포도당, 산소. 그죠? 그때 생성물에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그지? 그때 얘가 빛을 받아서 올라갔잖아. 올라간 애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차이만큼 주변으로 뭐가 생겨야 돼? 에너지가 생겨야 돼. 그치? 좀 써 놔줄래? 왜냐면 화성투양 얘기할 때 이거 필요하거든. 이 반응식을 이해해야 되거든. 에어컨 틀어줄까? 이 엄동설안에 어떻게 생각해? 에어컨 트는 게 낫겠어?